LA 거리에서 IC 요원이 깜짝 연막탄을 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 라는 한마디가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TV에서 본 한국의 촛불 시위가 큰 불씨를 남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를 수놓은 수천 개 촛불. 비폭력과 질서의 규칙이 미국 전역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거리에서 평화의 촛불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슨 리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특파원 기자로서 2025년 미국을 뒤흔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6월 6일 새벽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 시계만 희미하게 빛나고 방은 여전히 어두웠죠. 그날 아침, 저는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이 고요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그때는 몰랐답니다. 밖은 서늘하고 약간 습한 냄새가 났어요.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런 뉴스 알림이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LA 전역에서 ICE 단속 시작. ICE는 미국 이민세관 속국을 말합니다. 단속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스크롤을 내리는데 손가락이 떨리더군요. 한 지역에서 몇 명 잡는다고 별일 아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자 본능이 단숨에 깨어났죠. 저는 옷을 걸치고 노트와 카메라를 챙긴 뒤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해 뜨기 전 하늘은 짙푸른색이었어요. 가로등이 보도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텅 빈 인도를 달리며 신발 소리가 크게 울렸답니다. 첫 단속 현장인 번화한 길모퉁이 근처에 버려진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흥분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빨강과 파랑 불빛이 벽에 어른거렸어요. IC 요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죠. 한 가족이 걸어 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는 잠든 아이를 꼭 안고 있었고 강한 빛이 아이 얼굴을 비추자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노트를 펼쳤죠. 시간과 장소, 요원수 같은 세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보였습니다. 흐릿한 티셔츠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30대 여성. 그녀는 두 아이를 옆에 꼭 안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꼭 움켜쥐어 옷이 구겨질 정도였죠. 갑자기 엄마가 등을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힘차게 울렸어요.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이번에는 더 크게 외쳤죠.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더욱 힘주어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 세 번의 외침이 사이렌 소리와 명령 소음을 가로질렀습니다. 요원들은 멈춰 섰어요. 놀란 듯 했답니다.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눈을 그 가족에게 고정했죠.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거리는 작아 보였고 불빛은 더욱 환해 보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째 이민 관련 기사를 취재해왔지만 지금처럼 그 무게를 깊이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민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했죠. 엄마의 용감한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 수평선 위로 주황빛과 분홍빛이 스며들며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창고 단속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인도에 모여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 어떤 이는 종이판에 글귀를 적어들었고 다른 이는 차 창문을 열어 응원했죠.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모든 얼굴과 눈물, 작은 희망의 불꽃까지 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노트에 글을 적으며 이 사건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바꿀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기는 전율처럼 전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펜을 다시 고정한 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중하세요, 메이슨.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세요. 그래서 저는 보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에 LA를 넘어 퍼질 움직임의 첫 불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해 용기로 일어서는 하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로 묶인 움직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 아침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죠. 부드러운 노랫소리와 함께 평화 시위는 강하다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그 문구를 적었습니다. 평화 시위는 강하다. 손팻말들이 공중에 흔들렸습니다. 이민자를 환영합니다. 가족은 함께여야 합니다. 같은 문구도 보였죠. 작은 커피 가판대 근처에서 흰머리 할아버지가 생수병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머리가 빛나더군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안전히 다녀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 시위는 강하다. 아이들은 알록달록 마커로 포스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분홍 멜빵 바지를 입은 소녀가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라고 적고 하트도 그려 넣었죠. 파란 모자를 쓴 소년이 지나가다 주스를 건네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순수한 협동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예고 없이 큰 쾅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제 심장이 뛰었죠. 경찰관이 연막탄을 거리 한가운데 던진 겁니다. 눈부신 흰빛이 번쩍이고 곧이어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귀가 울려 펜을 떨어뜨렸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공포의 외침으로 바뀌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귀에 대고 막는 사람도 있었죠. 무슨 일이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헬멧이 햇빛에 반짝였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은 연막탄을 던지며 뒤로 물러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우르릉 울렸어요. 군중은 뒤로 물러났지만 용감한 몇몇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10대 청소년 한 명이 판넬을 높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평화 시위는 강하다. 그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일렬로 서서 사람벽을 만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지켜보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연기 속 얼굴들을 찍었죠. 결연한 눈빛, 떨리는 입술, 굳게 쥔 주먹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주황색 최루가스가 거리를 덮치듯 밀려들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났어요. 수십 마리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는 듯 매캐함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침을 하고 눈을 비볐다 손가락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차도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셔츠로 입과 코를 막으며 숨을 쉬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창고 단속대 본 그 여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두 딸을 꼭 끌어안고 있었죠. 아이들은 눈물이 가스에 닿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셔츠엔 땀과 눈물이 섞여 있더군요. 그래도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용기 내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감탄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강하구나. 모두 다 그러네. 생각했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밀어붙일 때 군중 일부는 빈 생수병을 쓰레기통에 던져 소음을 내며 통로를 막으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도로에 주저앉아 팔짱을 낀 채 움직이지 않았죠. 그 침착함이 더 큰 용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이렌이 요란히 울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최루가스는 유령 같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 그 구호가 맴돌았습니다. 평화 시위는 강하다. 평화 시위는 강하다.
평화 시위는 강하다. 떨리는 손으로 모든 순간을 기록하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희망의 시험대였습니다. 이들이 침착함을 유지할까? 이 공포를 다시 연대로 바꿀 수 있을까? 속으로 물었는데 제 온몸이 대답하더군요. 그들은 반드시 해낼 거라고. 전장이 된 거리 한복판에서도 결연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죠. 다시 펜을 고정하고 연기 속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화 시위는 빛난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렌트한 차 안에 앉아 아침 충돌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더군요. 라디오를 켜 최신 뉴스를 확인했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LA에 투입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거리에도 군인이라니요? 저는 노트를 잡고 가장 가까운 교차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죠.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모두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가장 먼저 검은 군용 트럭 행렬이 대로를 따라 지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듯 컸어요. 트럭 뒤에서 위장을 한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헬멧에 달린 가리개가 눈을 가리고 있더군요. 마치 영화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건물 앞을 지키는 두 군인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한 번도 웃어본 적 없어 보이는 자세였어요. 제 옆에 있던 청년이 속삭였습니다. 이들은 1807년 반란법에 따라 동원된대요. 저는 그 법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반란법 1807년 조항. 군인들은 줄지어 서서 시위대와 도로 사이에 장벽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더 꽉 안고 있더군요. 어제 만났던 양갈래 머리 소녀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군인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우리 안전한 거죠? 엄마는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으니 안전해. 몇몇 시위대는 군인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버텼습니다. 팻말을 높이 들었죠. 더는 두렵지 않다, 가족은 함께여야 한다 같은 문구였습니다. 목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늘은 고요했지만 땅은 긴장으로 떨리고 있더군요. 그러다 무전기를 든 군인 한 명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지만 그 옆에 장교가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지금 길을 비우시오. 순간 군중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죠. 시위 지도자가 확성기를 들어 외쳤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함께 서 있습니다. 그 외침이 건물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펜을 움직이며 적었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 함께 서 있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방패를 들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츠가 아스팔트 위를 단단히 밟는 소리가 났어요. 시위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구호를 외쳤습니다. 평화 시위는 강하다. 평화 시위는 강하다. 그 목소리가 오한을 일으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모두가 함께 뛰는 것 같았죠. 군인들도 잠시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군인이 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어머니들은 아이를 다시 뒤로 물리고 노인들은 벽을 등지고 움찔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진을 찍으며 두려움, 저항, 희망이 뒤섞인 얼굴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젊은 군인이 총을 내리고 고민형을 꼭 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소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군인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고 소년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군인이 총을 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군중 속에서 조용한 구호가 퍼졌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 했어요. 군인들은 물러나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환호했고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가슴은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기나 위협이 아니라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 군인의 연민, 평화를 지키겠다는 군중의 약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과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은 작고 조용했어요. 배가 살살 꼬르륵했지만 먹을 수가 없더군요. 머릿속에는 최루가스 연기와 군인들, 아이를 꼭 아는 엄마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TV를 켜 채널을 돌리다 보니 2016년과 2017년 한국의 촛불 집회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서울 밤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투명 플라스틱 컵에 작은 촛불을 켜고 걷더군요. 부드럽게 깜빡이는 불빛이 별빛처럼 거리를 덮었습니다.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백만 명이 모였답니다. 노래를 부르고 연설을 했지만 폭력은 없었어요. 집회가 끝나면 자원봉사자들이 남은 쓰레기를 모두 줍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시가 더 깨끗해졌죠. 어떻게 가능한 거였을까?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집회를 이끈 3가지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비폭력입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물건을 던지지 않고 욕설을 하지 않았죠. 둘째, 질서입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 걷고 신호를 지켰으며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답니다. 셋째, 정리였습니다. 남은 쓰레기를 모두 치워 거리를 말끔히 비웠죠. 저는 화면을 멈추고 그 규칙을 머릿속에 되뇌었어요. 비폭력, 질서, 정리. 비폭력, 질서, 정리. 정말 비밀병기 같았습니다. 촛불의 따뜻함까지 느껴지는 것만 같더군요. 다음 날 아침, 카메라와 노트를 챙겼습니다. 실제 경험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죠.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 씨를 만났어요. 부드러운 영어 억양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더군요. 촛불 집회를 배우고 싶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영상 봤습니다. 참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씨는 접이식 의자가 놓인 밝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단지와 플라스틱 컵, 차라이트 상자가 가득했어요. 매주 이 촛불을 길가에 배포했습니다라고 설명하더군요. 사람들이 오면 자원봉사자가 하나씩 나눠주었답니다. 끝나면 빈 컵과 남은 촛불, 쓰레기를 모두 모았죠. 그 다음 이 씨는 서울 지도에 주황색으로 그려진 경로를 가리켰습니다. 이 길을 계획했어요. 주요 도로를 지나지만 긴급 차량 통행은 막지 않도록요. 신호등도 안전하게 맞췄습니다. 비폭력이 집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연설자가 스피커로 싸우지 말고 마음으로 말하자고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려는 이가 있으면 자원봉사자가 부드럽게 분리했죠. 저는 비폭력 싸움 금지, 리더의 당부라고 적었습니다. 이 씨가 미소 지으며 이제 가장 어려운 정리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밖으로 나가 좁은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이곳을 쓸어 정리합니다. 종이 조각, 병뚜껑 다 줍고 거리를 말끔히 만들죠. 이웃과 나라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몸을 숙여 작은 휴지 조각을 주었습니다. 균열진 보도블록에 손가락이 닿는 느낌이 남더군요. 이 사람들이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다는 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본 충돌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선 무너뜨리는 게 아닌 세우는 집회였죠. 어둠이 아닌 빛이었습니다. LA에서 들었던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평화 시위는 강하다. 이제 그 힘이 보였습니다. 촛불 하나로 세상을 덮을 수 있다는 걸요. 돌아갈 때 이 씨가 플라스틱 컵에 든 촛불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든 이걸 켜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제 호텔방 창가에 촛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심지를 밝혔죠. 벽에 부드러운 빛이 춤췄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폭력, 질서, 정리. 부드러운 평화가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미국에도 이 교훈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촛불을 높이 들고 도시 전체에 빛을 나눠준다고 상상했습니다. 갈등 대신 촛불을 들자. 서로 대립하지 말고 함께 서자. 그 단순한 불꽃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저는 또 다른 충돌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촛불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에 가보니 수천 개의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투명 컵에 담긴 촛불을 들고 있었죠.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 촛불 집회가 힘입니다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은 마치 지상의 별바다 같았습니다. 숨이 멎을 듯했죠. 이게 진짜 연대구나 생각했습니다. 모퉁이마다 자원봉사자가 컵과 촛불을 나눠주었습니다. 곱슬머리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촛불에 불을 붙이고 높이 들더군요. 파도처럼 부드럽게 퍼지며 밤 공기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모두 그 세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으로 시카고에 갔습니다. 미시간 애비뉴를 따라 늘어선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걸었어요. 인도를 지키며 차도로는 비워두었답니다. 신호등도 시위대가 지나갈 때마다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손을 흔들고 지원의 경적을 울렸죠. 질서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젊은 교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긴급 차량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한국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가족은 함께여야 한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에서 존중과 안전이 느껴졌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마켓 스트리트를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아래에서 촛불 물결이 흘러내리더군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주었습니다. 휴지 조각과 빈 컵을 줍더니 몇 분 만에 인도가 깔끔해졌어요.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정리는 도시와 이웃을 향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집회 후에도 쓰레기로 가득했던 제 고향과 비교하며 이 교훈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촛불 집회는 20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스페이스 니들 아래서 촛불을 든 시위대가 고요히 섰고, 애틀랜타에서는 가족들이 공원에 담요를 깔고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까지 어두운 거리 위에 촛불이 빛났죠. 모든 곳에서 비폭력, 질서, 정리라는 똑같은 세 가지 규칙이 지켜졌습니다. 덴버의 한 집회에서 최루가스로 다친 이를 돌본 간호사 자원봉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들고 말했어요. 최루가스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라고요. 촛불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을 때 첫 단속 현장에서 만난 그 엄마를 촛불을 든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두 딸이 옆에 서서 작은 불꽃을 지키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촛불 집회가 힘입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에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웠다는 것을요. 처음엔 한국과는 너무 다르다고 의심했지만 이제 한 촛불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씨가 준 촛불을 들고 동네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서울거리의 빛과 따뜻함을 떠올리며 촛불에 불을 붙였죠. 집으로 걸어가며 희망이 촛불만큼이나 밝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첫 단속이 있은 지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 DC의 붐비는 길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 국회의사당 하얀 돔이 빛나더군요. 주위에는 서울과 미국 각지에서 보던 것처럼 투명 컵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촛불을 꼭 쥐고 어린이부터 노인, 군인 복장을 한 참전 용사까지 둘러보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LA에서 우리는 모두 이민자입니다라고 제 노트에 조용히 썼던 아침이었죠. 맑은 공기를 가르며 이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수천 개 촛불의 불빛을 가르며 거리를 스쳤어요. 그제야 한국에서 배운 세 가지 규칙이 떠올랐습니다. 비폭력, 질서, 정리.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되뇌었습니다. 한 소녀가 인도에 섰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큰 눈을 들여다보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 촛불은 우리가 평화와 존중을 믿는다는 증거야.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촛불빛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군요. 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순간을 곱씹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 정장을 입은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시위는 요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한 빛이야말로 진짜 힘이네요. 해가 국회의사당 뒤로 내려가자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휠체어에 탄 여성이 앞으로 나와 팻말을 들었어요.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투표하고 발언하고 이 가치를 지키겠다고 약속합시다. 사람들은 부드럽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촛불이 작은 심장처럼 떨렸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거리 전체가 빛의 강이 되었습니다. 저는 LA에서 소총을 내린 젊은 군인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꼭 아는 엄마도요. 그리고 처음 촛불을 건네준 한국의 조직가도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평화와 연대를 잇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촛불이 빛나고 역사적인 건물이 배경이 되고 수천 명의 얼굴이 희망으로 물들어 있더군요. 서로 손을 맞잡으면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희망이 내일의 뉴스가 되고 내년 선거가 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의회와 교실 책상 위에도 심지어 의회 회의장에도 닿을 거라고 믿었어요.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촛불을 든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가볍고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내셔널 몰을 보며 떠올렸습니다. LA의 소녀, 뉴욕에 노래하는 이들, 샌프란시스코의 쓰레기를 줍던 자원봉사자까지 모두 하나의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폭력보다 큰 것은 평화,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존중,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은 작은 촛불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늘 밤 우리가 든 빛이 미국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